베팅의 고수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패를 기대하지 않는다. 적당한 패가 나왔을 때 베팅 금액을 조절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복리의 마법은 돈을 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베팅은 마이너스 내지 않는 게 최우선이고,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형의 대리입니다. 옆집 부자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액 자산가분들의 옆집에 살면서 부자형을 보면서 따라한다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옆에 있어야 부자가 되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코멘트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의 옆에서 보면서 부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초고액 자산가들의 개인 인터뷰,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성공한 스타트업, 건물주 스타트업의 어떤 하루 일상, 그 다음에 상장사 대표님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채널에 계속 홍보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다시 읽기라고 하는 건데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하루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계속 자료를 뭐 일주일에 두세 개씩은 썼기 때문에 수많이 쏟아지는 자료들 중에 투자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자산가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리포트는요, 베팅의 자세, 준비 실전, 그 다음에 한화투자증권 박승현 연구원님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키 차트가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핵심부터 설명드릴게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기하 평균이 높은 트레이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트레이더 A와 B,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트레이더 A와 B의 그 연평균 수익률은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투자 수익을 하는데, 뭐 1년은 뭐 플러스 10%, 2년은 마이너스 10%, 요거를 다 더해서 10년으로 나눴을 때를 보통 연평균 뭐 수익률로 저희가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트레이더 A는 뭐 큰 손실을 안 냈고 꾸준히 뭐 3%, 4%씩 연평균 8%씩 계속 수익을 냈던 분이고, 트레이더 B는 어쩔 때는 벌 때는 50% 벌고 어떨 때 벌 때는 막 30% 까지고 막 이런 들쑥날쑥한 수익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수익률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같은 연평균 8%라도 최종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변동성이 많이 적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A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률의 함정이긴 하지만, 최종 수익률이 높으려면 안정적인 투자처를 해야 되고,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투자 베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리포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리포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핵심 요약으로 투자는 세 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찰을 얻는 단계, 그 다음에 대장을 선정하고 분석하는 단계, 마지막에 베팅의 단계인데, 베팅의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이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베팅의 자세는 뭐 세 단계로 나눈다. 뭐 자세를 가다듬고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흥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베팅의 준비는 사전 확률이 최소한 50% 넘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로또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사더라도 확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베팅의 실제는 정보를 가공하고 포지션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보를 내가 듣고 아니면 내가 판단을 하고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떤 식에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뒤에서 다시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 중수, 하수 이야기가 있는데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파이어에 성공한 선배가 5년 전에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하셨었는데, 박승영 애널리스트 분도 업계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선배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투자의 세계는 고수, 중수, 하수가 있다. 많이 알고 많이 버는 사람은 중수, 많이 알고 적게 버는 사람은 하수. 이렇게 가슴이 뜨끔하죠. 네, 아는 게 없어도 많이 버는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어떻게 아니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요? 라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정보를 많이 알고 어떤 뭐 그런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지식적인 수준이
돈을 버는데 지식수준 수준이 기본적인 내용 이해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박사님이나 대학 교수님들처럼 전문 지식만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의 길에 뭐 주식 고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베팅이 결국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투자 통찰을 얻는 단계예요. SNS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뭐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죠. 저희 채널에서도 이미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투자 대상을 분석해서 이제 선정해서 분석하는 단계. 뭐 요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베팅의 단계인데, 고수와 하수가 나누는 단계는 결국 고수들은 포지션의 유불리를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포지션을 움직일 때도 예민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주식을 샀는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추천해서 샀는데 주가가 막 빠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고수라고 하던데, 뭐 전문가라고 하던데 왜 빠지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에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한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뭐 3일이든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뒤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 회사의 어떤 악재가 되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본인이 보고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걸 안 합니다. 투자의 베팅이나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믿고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일반 투자자와 어떻게 보면 전문 투자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고수나 하수를 나누는 부분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베팅이다. 순간적인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베팅은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베팅에는 다른 게임의 법칙이 작용한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으로 고단 캐피탈이라는 분이 주식을 선별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고객들이 선별된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를 했거든요. 하나는 선정된 종목을 알려주고 운용 지침을 어떻게 하고 고객들한테 직접 운용하라고 했고, 두 번째 방법은 추려진 종목을 정해진 시기에 자동으로 매매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고객한테 직접 운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개개인의 어떤 바이어스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를 싫어하는 사람, IT를 싫어하는 사람, IT를 좋아하는 사람, 다양한 행동 패턴이 나타나서 좋은 종목을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첫 번째 방법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비중 조절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 한 거는 종목이 똑같은데도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시장 수익률이 안 좋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안 좋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 1% 올랐더라도 제 포트폴리오가 1%가 안 오른다는 거죠. 나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포트폴리오는 결국엔 좋은 종목을 스크린한 거를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매매하는 방식. 요게 이제 수익률이 높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가 있냐? 투자의 성공은 투자에 무엇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 요 내용이 결국 베팅의 핵심이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자들은 대부분 종목 피킹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맨날 일반 투자자들은 맨날 그런 걸 원하잖아요. 3배 오를 종목 좀 알려주세요. 5배 오를 종목 알려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클릭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들어가 보면 그 종목이 내용이 별로 없죠. 그리고 그렇게 오를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방송을 찍고 있지 않겠죠.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부자들, 자산가들을 제가 옆에서 본 결과로는 기본적인 분석 굉장히 잘하시는데 매매를 엄청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과 중요한 어떤 시기를 본인이 결정해요. 그래서 남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팔고 안 좋을 것 같아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팔고, 아무리 나쁜 얘기를 들어도 끝까지 가져가시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리포트랑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베팅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흥분하면서 사지 말고 와 카카오 좋대 하면서 와 사고, 네이버 나쁘대 하면서 네이버 막 팔고, 무서워하면서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론은 쉽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거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뭐 이거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저희가 사람인 이상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울수록, 왜냐하면 사람은 남한테 감정을 보존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가 했는데 투자에 실패해서 수익이 많이 안 나고 손실이 많이 나면 남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원칙이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소득과 자산을 분리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감정을 제어할 수 있고 시장의 움직임을 초연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졌다면 소득과 자산을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00만 원이면 일반 직장의 월급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면은 뭐 본업에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 보통 저한테 주식 투자 얼마 정도 해야 돼?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시장이 이제 보통 예전에는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하한가가 15%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변동폭이 30% 넘어가면서 로직이 조금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하루에 하한가를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300만 원, 그러니까 최대 손실 한도가 하루에 종목을 투자했을 때 제 월급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면 30%면은 1,000만 원 정도면은 주식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인내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30% 하루에 손실이 나면 1,000만 원이면 제 3달치 월급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30%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줄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이 리포트에도 아마 그런 내용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팅, 저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베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베팅의 준비는 사전 확률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팅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 확률은 약간 생소하긴 한데 뭐 잘 말씀드리면은, 캔자스 주에 있는 스티브는 수줍음이 많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타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건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일이 매우 꼼꼼해요. 이 사람은 농부일까요? 아니면 사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농부가 그렇게 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닐 것 같은데 농부일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 사전 지식이 뭐가 없기 때문이다? 캔사스주에는 농부랑 사서가 2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20명이 있으면 사서는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1명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 사람이 사서일까 농부일까라고 보면은 사서일 확률은 21분의 1이 되는 거고, 농부일 확률은 21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사서 같아도 농부라고 얘기해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주식 투자도 똑같은 얘기다. 사전 확률이 높은 건지 아닌지, 이게 베팅을 할 만한지 안 한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라고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 유튜브도 많이 보고 옆집 부자형도 많이 보시고 하는 이유는, 부자들의 생각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배경 지식이나 사전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전 지식이 많은 게 도움은 확실히 됩니다. 네, 다음은 개별 종목 단에서 투자의 사전 확률을 어떻게 높이는 거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자들의 비계절적 주식 매입이 있다고 하는 거. 저희가 공시에 다 나와 있고, 채널 텔레그램 채널들도 공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내부자들이 매수했을 때,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아니면 뭐 대표이사의 어떤 가족들이 매수하는 이런 시그널들을 올려주는 채널들이 좀 있거든요. 텔레그램 채널들이. 많은 연구들이 합법적에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자의 비계절적 주식 매입이 주가의 선행성이 있음을 입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내용이 잘 있는데, 물론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무조건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주식이 오르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 그 회사 어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들은 다 부정지역이에요. 안 된다고 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한 내부자라고 하는 거는 경영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에 있어서는 뭐 임원진 이상급이 만약에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은 예시는 인베스코의 ETF 2009년 12월에 설정된 이래 S&P 지수를 79%포인트를 이겼다는 거. 굉장히 7,900% BP를 아웃퍼폼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솔직히 기술이 없고 아무 좀 사전 지식이 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부자 매수를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래서 투자의 사전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인베스코 ETF NFO라고 있더라고요. 티커는 NFO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여기 보면 인덱스, 얘네가 얘기하는 어떤 인사이더 센티멘트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데, 이 인덱스는 뭐냐?
이 인덱스는 퍼포먼스와 US 미드캡, 라지캡 중에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가진 사람이 사는 행동들을 추종하는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부자가 산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ETF의 최근에 이제 수익률을 좀 봤더니 이거 저도 사야 될까 봐요. 미국 주식을 안 하는데 요거는 좀 사고 싶습니다. 와,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꼭 얘를 리스트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베스코의 내부자 추종 인덱스를 따라가는 NFO는 좋은 성과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식을 피킹할 때 내부자가 사는 주식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분석을 할 때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베팅의 이제 실행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세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고요. 베팅은 정보를 강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받고 해석하고 시장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계량하는 일. 이게 정보의 가공인데 가공은 입수해서 가공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선반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뭐 밥 먹거나 술을 먹으면서 야 어떤 회사 되게 좋아진대, 되게 좋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사요, 주식을. 이 부분, 이게 바로 액션을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사기 전에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과연 이게 얼마나 반영됐을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30% 올라있다. 기대 수익률이 50% 했는데 30% 올라있으면 기대 수익률을 20% 낮추던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엔 경험이 많은 전문 투자자일수록 포트폴리오에 빠르게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걸 반영할 때 이게 반영이 얼마나 됐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뭐 이거는 간단한 재밌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무한대라고 돼 있으면은 10,000원을 걸었을 때 만약에 잃으면은 20,0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00,000원을 했는데 주식이 물렸다. 그러면은 2,000,000원을 가져와서 물을 타서 3,000,000원을 만들고 뭐 이렇게 베팅 금액을 2배씩 계속 늘리면은 언젠가는 확률 50% 확률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원금 회복까지 되면서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 이상 막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2배씩 걸면 이길 수는 있으나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잃지 말아야 되는 의미로 이런 거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켈리 공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배당률과 이제 시장의 확신 정도를 비교하는 거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배당률이 5라고. 근데 한 번을 베팅했는데 제가 어떤 확률에 맞았으면 5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보면은 총합을 합쳐서 1 건 거랑 5랑 같이 돌려봤기 때문에 6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 베팅을 성공한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만약에 판단을 할게요.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사실은 3분의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베팅이 3분의 1 확률로 이게 맞을 거라고 확실히 든다면 그럼 결국에 기대값, 기대 수익의 원금은 2가 되는 거죠. 6의 전체 확률의 3분의 1을 곱하면 6 곱하기 3분의 1 하면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투자하는 건 1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받을 기대 수익률이 2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1이 있어서 전체 그러면 배당 확률 5를 봤을 때는 20%가 나의 적정 베팅 규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1,0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만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기대 수익률이 이제 뭐 이 회사를 100만 원치를 샀을 때 이 회사가 500만 원이 될 어떤 가정이 있고 거기서 제가 이거는 3분의 1 확률로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5분의 1, 20%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전체 베팅하는 금액의 이제 20%만 해야 된다. 보통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뭐가 좋대 하면은 그냥 그 종목을 1,000만 원을 그냥 몰빵해 버리거든요. 이런 몰빵, 한방 투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3분의 1일 때 가진 돈을 올인하려면 302대 1이라는 높은 배당률이 줘야 되는, 결론적으로는 분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베팅 금액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당률과 확신의 조합은 시장에 주어진 확률과 나의 확신을 어떻게 이거는 계량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정성적으로 이게 3분의 1 확률인지 4분의 1 확률인지 10분의 1 확률인지는 본인인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확률과 나의 확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부자분들, 그러니까 진짜 초고액 자산가 분들은 과연 이게 될까라고 혼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어떤 확률로 이걸 투자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는 부분. 그래서 주식은 도박하고 좀 유사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커 사례를 이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홀덤 룰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 포커 경원들이 있는데 베팅의 고수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패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이 도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적당한 패가 나왔을 때 베팅 금액을 조절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 이거를 주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은 확률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데 돈을 버는 데는 자기의 어떤 그 주변에 베팅을 해야 되는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초고액 자산가들은 게임을 즐기면서 막 돈을 따거든요. 그래서 베팅의 감각은 저는 동물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 사람은 투자를 굉장히 잘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 준비를 잘하면서 투자 규모도 자기가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서 육감적으로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쫓는 것보다 적절한 수익률을 반복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복리의 마법은 돈을 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베팅은 마이너스 내지 않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수익률,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목표 수익률 자체가 올해는 10% 20%만 내야지 매년 안 깨지고 10% 20%씩 내면은 저희가 72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2의 법칙은 10%의 확률로 하면 6년에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72인데 만약에 6으로 나눈다. 1년에 6%씩 수익률을 내면은 7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평균 수익률보다는 변동성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익률을 위해서는 욕심을 좀 줄여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앞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레이더 A와 B가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은 똑같지만 누구는 조금씩 7% 8%씩 계속 5% 7%씩 내는 사람들의 누적 수익률은 결국 이렇게 되고 저희가 올해 내가 장이 좋고 바이오 몰빵 투자해서 50% 났다가 다시 다음에는 30% 손실 났다가 2% 벌었다가 1% 벌었다가 뭐 다시 50% 나왔다가 다시 또 반토막 나고 결국에는 누적 수익률로 보면은 꾸준히 수익률을 가져간 사람들은 장기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결국엔 단기 손실이 있더라도 멘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큰 손실을 회피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몰빵 투자나 분산 투자, 몰빵 투자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결국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팅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이어를 꿈꾼다. 대박 종목을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저도 친구들 만나거나 뭐 누구 만났을 때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랑 제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일반 투자자는 종목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박 종목만 알려줘. 이렇게만 물어보거든요. 그럼 종목을 알려줘도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종목을 알려줘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안 되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문 투자자로서 가려면 저희가 수익의 일정 부분은 베팅을 할 수 있는 베팅의 사전 작업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감정을 제하고 사전 확률이 높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자가 사는 종목 피킹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베팅을 하거나 적절한 수익률을 목표로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익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1년에 내가 2배, 3배씩 벌어야지가 아닌 1년에 내가 10%라도 5년 동안 꾸준히 내야 됐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리포트에서 언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어떤 리포트, 베팅의 기술이라는 어떤 리포트를 쓴 하나증권의 박상영 연구원님 자료를 보면서 자산가분들이 어떻게 도박을 하고 어떻게 베팅을 하고 제가 왜 부자가 못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엔 베팅을 할 때 베팅하는 기술을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네, 이상 옆집 부자형의 데니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리포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